발생물리학과 김갑준입니다. 혹시 제 강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아는 내용 나와도 그냥 좀 모른 척하고 그냥 좀 계십시오. 오늘 강연 질문에 대해서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은 여러분 언제 하죠? 궁금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궁금할 때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궁금해지죠? 호기심이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기심 그리고 질문의 과학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자석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다락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질문은 없다. 그냥 모든 질문은 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딱 질문했을 때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야. 그런 좋은 질문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런 질문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처음부터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첫 질문을 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질문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질문도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의 호기심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그걸 계속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여러분은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좋은 질문을 만든다라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오늘 한번 자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자석이 있습니까? 어디 있죠? 거기 있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자석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석 그러면 뭐 나침반, 뭐 막대 자석 이런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다 자석이잖아요. 장난감에도 자석이 있고 선풍기에도 자석이 있고 핸드폰에도 자석이 들어있단 말이죠. 핸드폰에 자석이 들어있는데 핸드폰에는 자석이 어디에 있을까요? 스피커, 또 저장장치, 또 여러분 얘기를 다 듣고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서 아주 미안합니다. 나중에 나 찾아오십시오. 그때 또 얘기를 하면 되고요. 핸드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핸드폰이 이제 자석이 어디 있지? 그러면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궁금하면 여러분이 해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자석을 대면 이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핸드폰에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핸드폰에 이걸 대면 자석이 있는데 표시가 되겠죠? 자, 핸드폰에 이걸 대면 잠깐만 보일까요? 여러분 보여요?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자, 보여요? 표시되는 요 위에 여기 보여요? 어이샤, 여기 보이죠? 보입니까? 자, 딱 대면 이렇게 보이죠? 위에 하나가 있고요. 요 위에 하나가 있고 아래 하나가 있죠? 위에 뭐죠? 이렇게 전화하면 위에 스피커 있고 아래 뭐 있죠? 마이크 있죠. 스피커랑 마이크는 자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냉장고에 여러분 냉장고 자석 붙어 있어요. 이거 냉장고 자석이거든요. 요거 냉장고 자석 이런 거 이제 다 붙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주문을 다 이제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냉장고에 다 붙여놔야지 전화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자석이 붙어 있는데 자석이라는 건 항상 N극, S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냉장고 자석은 도대체 N극, S극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냉장고 자석이 있는데 이 냉장고 자석의 N극과 S극은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일까? 앞이가 여기가 N극이고 뒤에는 S극이고 그렇게 돼 있을까? 대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집에서 실험해보면 돼요. 그러면 냉장고 자석을 뒤집어서 붙여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실험합니다. 요 냉장고 자석 있어요. 좀 큰 걸로 할까요? 잘 보이게. 요 냉장고 자석 있어요. 냉장고 자석을 댑니다. 여기다 대면 보이겠죠? 자, 보이나요? 보여요? 줄이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돼 있죠. 냉장고 자석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거 몰랐단 말이죠. 맨날 냉장고 자석은 많이 봤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냉장고 자석은 어디가 N극일까?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의 호기심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보자, 여기에 잠시만요.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자석이 있고요. 코일이 있고 건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석을 건전지에 대면 이렇게 딱 붙어요. 자석이 붙였죠? 그리고 자석이 건전지에 대면 딱 붙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붙은 건전지를 요 구리 코일에 갖다가 딱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왜요? 여러분 영재인데 훌륭한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건전지 있잖아요, 그렇죠? 건전지에다가 이제 자석을 붙였어요. 자석 붙였죠? 반대쪽 자석을 붙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집에서 대충 만든 요 코일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여기다 넣습니다. 자, 갑니다. 보여요? 너무 대충 만들었죠? 네. 이게 기분 좋은 때는 얘가 잘 가요. 네. 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가잖아요. 건전지에다가 뭐 박수까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그냥 만들어 보세요. 구리 코일 이렇게 감아가지고 건전지에다 자석을 붙이면 간단 말이죠. 근데 얘가 왜 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이런 거 배워요. 중학생 되면 이런 거 배우잖아요. 얘들아, 이게 여기에 구리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라고 여러분 배웠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생겨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전류를 흘리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자석을 붙여가지고 건전지를 놨으니까 건전지에서 당연히 전류가 나오겠죠? 건전지에서 이렇게 나온 전류는 구리를 타고 이렇게 흐르겠죠? 구리를 타고 이렇게 흐를 테니까, 그럼 구리 선에다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죠? 그럼 N극과 N극은 자석끼리는 밀어낼 테니까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석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 흐르면 전류가 생깁니까? 그게 뒤집은 거잖아요. 저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길까? 자, 요것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여기 구리 선을 이렇게 감았고 여기 LED 전구를 하나 달았고요. 요 안에는 자석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안에 이렇게 안에 네오디듐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방금 얘기에 따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럼 자기장이 막 변하면 전류가 생겨야 되잖아요. 생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밝아서 안 보이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보이니까? 여기 불 꺼주실 수는 없겠죠? 네. 이렇게. 자, 이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보여요? 켜지는 거 보여요? 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를 이렇게 다 쓰고 있잖아요. 여기 불도 들어오고 이런 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전기 어떻게 만들어내죠? 발전소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발전소는 어떻게 되죠? 뭐가 돌아가죠? 저기 뭐 풍력 발전하면 뭐가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수력 발전소 돌아가고 화력 발전소 뭐 이렇게 돌아갑니다. 뭐가 돌아가죠? 자석이 돌아가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석이 막 움직이면 거기 전류가 생겨요. 그죠? 봤죠 방금? 그럼 전류가 생기면 다시 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코일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장이 막 변하니까 그럼 전류가 이렇게 생기겠죠? 전류가 생기면 다시 뭐가 생기죠? 다시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밀어내지 않을까? 이 자기장이? 한번 보죠. 자, 요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오디듐 자석이죠? 네오디듐 자석이고, 요거는 그냥 구리관이에요. 안에 이렇게 뚫려 있죠? 잘 보입니까? 이렇게 뚫려 있죠? 자, 뚫려 있는 거 보이죠? 네, 뚫려 있죠? 자, 여기다가 자석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석을 넣어보자. 자, 하나, 둘, 셋, 넣습니다. 자, 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떨어지죠? 왜 천천히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자기장이 변했고, 그럼 여기 전류가 생겼겠죠? 그 전류는 다시 뭘 만든다?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러면 얘를 밀어내겠죠? 이렇게 밀어내니까 얘가 공중에 뜨겠죠?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죠. 집에서 해보세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걸로 해보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부엌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부엌에 가면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떨어뜨려요. 근데 얘는 알루미늄이라서 구리보다는 못해요. 자, 이렇게 떨어뜨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샥. 좀 천천히 떨어지죠. 구리만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 둘, 셋, 샥. 천천히 떨어지죠. 네, 해보십시오. 집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뭔가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면 또 그게 자석이 돼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석을 막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는데, 근데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계속 쓰면 열이 나잖아요. 배터리를 계속 쓰면 이게 뜨거워진단 말이죠. 전류를 계속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지는데, 그러면 이 뜨거워진 걸로 라면을 끓일 수는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요 영상을 보시면 저기 구리에다가 전류를 막 흐립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기장이 생기면 저기에 자기장이 막 변하겠죠? 구리에다가 교류 전류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이 막 변하면 저기 쇠에 뭐죠? 전류가 생기겠죠?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 전류는 당연히 열을 내겠죠? 한번 흘려볼까요? 자, 뜨거워진 게 보이나요? 엄청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열과 빛을 내죠. 그러다가 더 뜨거워지면 녹아버리죠. 가능하죠? 예, 금속도 녹일 수 있습니다. 무슨 원리를 이용했죠? 그냥 자석을 움직인 겁니다. 자기장을 바꾸면 열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이렇게 뒤집으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이거 집에서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열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집에서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네오디뮴 자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꽁꽁 싸매고 왔죠. 왜 꽁꽁 싸매서 왔냐면 이 자석이 굉장히 강해요.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네, 네오디뮴 자석을 사이에 사과를 놓고 살짝 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셨어요? 자,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렇게 자석이 가까이 가다가 빵 하고 붙어버린단 말이죠. 빛을 빵 내면서 저기 보세요. 엄청나게 세겠죠. 저 사이에 여러분 손가락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 영상을 보고 잘 보시면,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석은 이렇게 붙을 때 가까워지면 더 빨리 붙어요. 가까워지면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빵 하고 붙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까워질수록 점점 강하게 충돌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공이 있는데 이 공으로, 쇠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공을 이렇게 뻥 치면 이게 똥 밀려가겠죠. 당구 같은 거 보면 공을 이렇게 빵 치면 뽕 밀려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세게 빵 치면 빵 밀려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요 쇠공 사이에 자석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넣으면 제가 자석에 올 때는, 가까이 올 때는 확 빨라져서 붙겠죠? 확 빨라서 붙으면 탕 하고 튕겨나갈 수 있을까? 여기 네모난 게 자석이고요, 동그란 게 쇠공입니다. 쇠공을 두 개를 저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다가 쇠공을 굴립니다. 굴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시면 굴리죠. 봤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볼게요. 보이나요? 쇠공이 자석이 붙을 때 확 빨라지죠. 그 속도 그대로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걸 잘 연결하면 아주 빠른 속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청 세잖아요. 네오디뮴 자석이 붙였을 때 저렇게 엄청 세게 확 붙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세게 붙은 자석을 어떻게 떼냅니까?
녹여버린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녹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이걸 어떻게 뗄 수 있을까?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실험실에서 쓴 건데, 이거 자석이에요. 이 자석이고요. 여기 이게 철판이에요. 철판은 자석이 붙겠죠? 철판 자석이 붙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자석을 이렇게 돌려요. 이 스위치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안에 전자석이 건전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건전지 없습니다. 안에는 자석만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제가 원래 이 답은 안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는데 오늘 질문 콘서트라서 특별히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테이블 보시면 되고요. 요 쇠가 있고요. 여기 동그란 게 자석이에요. 자, 동그란 게 여기 자석이고요. 요 위에 있는 건 그냥 철이에요. 이렇게 철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붙을까? 이 밑에 있는 철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붙죠? 붙어 올라왔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그럴 듯하죠? 자, 뭐 이렇게 해서 붙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가운데 있는 동그란 자석을 돌렸어요. 돌려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자석을. 자, 여기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면 안 붙죠? 자석을 돌리면 됩니다. 자석 이렇게 돌리면 붙였다가 돌리면 떨어뜨렸다가. 이거 왜 그렇게 돼야 되죠? 그건 숙제입니다. 예.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돼요. 네. 자, 뭐 이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교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합니까? 그런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막 동영상 막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영상을 찍으면 다 여러분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유튜브에 이렇게 막 저장이 될 거잖아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야. 궤도님 굉장히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리니까 이게 데이터량이 이렇게 막 늘어나요. 그래서 그럼 이걸 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만큼 되냐 하면 한 2025년이 되면 하드디스크 한 1750억 개 정도 된대요. 그 정도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이거죠, 동영상을. 이걸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다 저장하죠? 이 많은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딱 나니까 카카오톡이 갑자기 먹통이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많이 저장하려면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걸 유지를 하려면,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유지를 하려면 화력발전소 34개 정도 지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지금 전력 생산량의 3%가 다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저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4년마다 2배가 될 거다. 4년 후에 6%, 4년 후에 12%, 그 4년 후면 24%의 전기가 다 거기 들어갈 거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전력을 적게 드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냥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 되지 않냐? 발전소를 지으면 이제 환경오염이 또 발생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좀 전기를 아껴야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에어컨 값이라도 아끼자.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계속 쓰면 열 나잖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니까 에어컨 값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바닷속에 저걸 막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고 알래스카에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 자석 이게 재밌으니까 이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가 조금 드는 그런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질문이고, 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하드디스크,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는 자석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자석이고 N극, S극에다가 1010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하드디스크예요. 그게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못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면 망가져요. 왜냐하면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USB 메모리는 심지어 빨래를 해도 괜찮잖아요. 세탁기에 넣어도 멀쩡합니다, USB 메모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드디스크의 장점과 USB 메모리의 장점을 합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전류를 흘려가지고 N극, S극을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라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다 이해가 됐나요? 제가 보여드린 실험들이? 다 이해됐어요? 대단한데? 여전히 궁금한 게 남아있지 않나요?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을 멈추지 않으려면, 계속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궁금하면 질문할 테니까요. 예, 고맙습니다.